안녕하십니까. 6.25 기똥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6.25) 길동이가 추구하는 목적은 6.25 전쟁을 아름으로써 두 번 다시 6.25 전쟁과 같은 민족의 비극은 막자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꾸준히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2022년 11월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세계 6위이며 최신의 방산무기 수출은 빅4 안에 드는 메이저급으로 올라선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게 왔습니다만 안보 위협에 대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만 있어서 국민 모두는 이런 문제에 걱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10발만 쏘면은 북한 주민들 1년 먹을 쌀을 공중에다 날려버리는 도발의 불장난을 하는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서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도 이제 정신 좀 차리라는 말을 하지만은 경제는 바닥이요. 인민들의 삶도 갈수록 더 피폐해져 가는데 유일한 카드인 핵과 미사일만 믿고 바닥까지 가더라도 설사 전쟁을 한다 해도 여기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똥배짱으로 지난 10월부터 연일 온갖 도발로 북한 미사일 인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에 우려스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길동의 6.25 전쟁을 복귀해보는 유튜브 방송은 흥미거리, 즐길거리, 인기도 없는 그런 파트이지만은 나름 소신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구독자님 여러분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더욱더 가열차게 눌러주셔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이화령은 중부 내륙 백두대간의 중심부 소백산맥의 일부로 충청북도 괴산군과 경상북도 문경시 사이에 있는 천고지를 넘는 웅장한 산맥입니다. 과거에는 이곳 이화령곡에 문경세제는 한양으로 통하는 지름길이었으며 과거를 보러 한양을 찾는 선비들이 이곳을 통과하면서 막걸리 한 사발에 추억을 심고 가기도 했으며 때로는 산세가 험해서 산적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한 첩첩산중이지만은 요즘은 잘 닦여진 도로를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로는 최고이며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들도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이 이화령 고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6.25 길동이가 왜 이렇게 이화령 고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냐 하면은 그만큼 이화령이 갖는 군사력 가치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본론의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대중가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948년 김교성 씨가 작곡한 곡으로 박재홍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박달재 전설은 조선시대 경상도 선비인 박달이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길에 박달재를 넘으면서 그거 박달재 고개에서 처녀 금봉이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었지만은 같이 한양으로 데려간다는 약속을 못 지켜서 비극으로 끝낸 슬픈 사연을 안고 있는 허구의 전설이지만은 가짜의 전설이지만은 전쟁이란 이별과 슬픔이 여기 이화령 박달재에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못 부른 하모니카지만은 6.25 길동이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군이 7월 4일 날 평택에서 부대들을 재편성을 마치고
전선을 재정비하면서 7월 하순에는 낙동강 방어를 위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원대한 뒤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안전하게 후퇴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진천이나 무궁이 전투 등 많은 전투들이 있었지만 지금 소개드리는 연풍과 문경 간의 이화령 전투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중부 산악지대에서 최대한의 지연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국군은 지리적으로 천연 방어력을 제공하는 이 이화령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면 만약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화령이 뚫리면은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까지 바로 적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금강 방어선에서 미 24사단에 무너진 상태에서 북한군이 먼저 낙동강선까지 바로 진출하게 된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것은 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북한군 1사단은 7월 11일에 탱크를 앞세우고 이화령곡의 전면에 딱 배치해가지고 공격을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아군은 전부 다 물고 내려오면서 지연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 아군 6사단은 적들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한병선 대령의 2연대는 화천리의 1개 대대를, 민병곤 대령의 19연대를 수안보 일대에 배치하고 1개 대대는 예비부대로 사단본부와 같이 풍암리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적 포병부대의 공격 개시 사격으로 적 포병부대들은 일제히 우리 6사단 진지를 파고들어 동쪽과 서쪽 양측에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육변에서는 다른 부대와 전선 조정을 위해서 6사단은 싸운 것을 약하게 싸우고 서서히 물고 늘어지면서 문경까지 철수하라고 명령을 하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6사단은 사단본부는 문경 초등학교로 이동을 하고 제2연대와 19연대는 야간을 이용하여 축차적으로 철수를 하였습니다. 이화령에서 전개된 피로 물든 3일간의 공방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으로 철수한 김종호 사단장은 이화령에서 적을 저지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하 부대들을 문경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방어선을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6사단 2연대는 문경과 연풍 간의 주도로를 따라서 남하하는 적을 막기 위해 배치를 했고, 제2대대를 이화령에서부터 북쪽의 633고지의 1대대와 3대대는 이화령에 각각 배치를 하였습니다. 당시 이화령 전투에 대해서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사단 2연대장 한병선 대령의 증언입니다. 한병선 대령은 후에 중장으로 진급 후에 예편을 하였습니다. 우리 연대는 제주도 반란, 여순 반란, 송악산 전투 등 많은 전투 경험이 있어서 소위 우리 연대는 전투 고참들이 뿜으로 모여있던 강한 부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대는 이제 남방 철정 고갯길에서 탱크와 자주포 등을 앞세우고 30여 대의 트랙에 나누어 타고 남침하던 공산군 1개 중대를 완전히 분쇄했어요. 이 철정이라는 것이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죠? 철정은 인제가 언제 오나 온통에서 못 살게 하는 온통을 가기 직전에 있는 바로 그 삼거리 목입니다. 그게 검문소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철종을 온통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은 낭떠러지에 강이 있고 왼쪽은 절벽으로 깎여 있는 산들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한번 철정 검문소에서 바로 앞으로 다리를 건너가면은 지금도 우리 모 군단 내에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소위 말해서 철정 검문소길은 한쪽은 강이고 한쪽은 절벽이 산길이기 때문에 매복제에 걸리면 빼박도 못하는 외통수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개 중대를 섬멸한 것을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는 사기가 바로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적들과 함께 물고 밀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연전으로. 6사단장 김종호 대령이 7년대에는 홍천 남방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무조건 후퇴하라고만 하니까 연대에서는 상당히 답답했다고 그래요. 그제서야 연대까지 어떤 내용이 전파되냐면 북한군의 전면 남침 사실을 알고
원주에서 민간인 차량 100여 대를 징발해서 기동력을 강화해서 상급부대와 통신 소통도 잘 안되기 때문에 연대장 독단으로 충주까지 와서 북한강을 끼고 한 번 더 버텨보기로 했다고 그래요. 탕금대에서 목계까지 이르는 넓은 강변에 병력을 쭉 깔고 배치하여 이틀간은 여기서 버티고 있었는데 적들은 나룻배와 뗏목을 타고 수십 명씩 건너오려던 것을 그때마다 피나는 전투를 해서 격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때 병력이 부족해서 충주경찰서장 김대백 경감이 200여 명의 경찰군을 지원을 해서 바로 확실하게 이 지역을 맡고 있었고, 경찰들도 전공을 많이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김대백 경감도 1계급 특진과 함께 영전도 했다고 합니다. 이연대는 수안보를 거쳐서 이화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화령은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은 무려 35리 길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로 35리, 내려오는 길로 35리, 그럼 70리 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험준해서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이 아주 많았다고 그래요. 가끔 지척을 분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간에 기습과 백병전이 반복돼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양쪽이 전투관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전부 다 잠을 자고 그랬는데, 피해가 뒤섞여 가지고 잠을 들었는데 새벽에 먼저 눈을 떠가지고 확인해 보면 옆에 바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북한군이 자기들 옆에 잠도 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깨워가지고 총살을 시키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육사단 22연대는 연풍까지 30리길을 쭉 밀고 내려갔다고 그래요. 적이 공격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화령을 올라오던 적들은 탱크, 장갑차 30여 대와 각종 차량 130여 대를 버리고 도망을 쳤다가 패배의식에 분했던지 다음날 바로 적이 대거로 역습을 해와서 할 수 없이 TNT로 모든 전투 장비들을 다 파괴해버린 다음에 산 꼭대기로 후퇴했다고 그래요. 이때가 7월 15일쯤으로 기억되는데, 이화령 전투에서 적 1개 사단에 큰 타격을 준 것만은 확실하지만은 우리 육사단 2연대 병력도 중화기 중대장 김용화 대위, 그 다음에 2대 대장 박노규 소령이 전사를 했고, 연대 병력도 거의 40%의 손실을 입었다고 그래요. 이 정도의 전투였다면 정말 혈전의 혈전을 거듭하는 전장이었다고 봐야죠. 당시 2대 대장 보좌관이었던 최광식 중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피해간에 뒤섞여 5, 6차례나 피해 사륙전 백병전을 했으며 3일 동안 고지의 주인이 무려 5번이나 바뀌는 혈전이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곳에서 고지 생탄전을 위해서 3일 동안에 무려 5번이나 고지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피나는 전투였겠습니까? 휴전 후에 이화령 전투의 도로공사에 참여했던 김다로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김다로 씨는 나중에 전 중앙일보 기자를 했는데, 이분은 자신의 고향이 연풍이어서 학교 때는 방학 때마다 내려가서 연풍 도로공사 부역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화령 골짜기에서 백골이 아주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뼈들을 추스려 가지고 주변은 소나무 밑에서 묻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봐더라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육사단 2연대의 혈투에도 불구하고 적 제1사단은 7월 16일에 이화령과 조령을 돌파하고 문경을 경유해서 예세를 몰아 함창, 상주로 남하하기까지 시작했으며, 결국은 우리 육사단은 이화령을 내주고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디 가서 전쟁할 것이냐 해가지고 상급부대 지침을 받아가지고 화령장 전투로 넘어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제27탄에서는 화령장 전투의 혈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6.25 길동이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